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내 극우 세력 일부는 트럼프의 지지만 받아들면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최강철 민주참여포럼 회장 모시고 여러분들께 직접 얘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위해서 최강철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강철 회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또는 윤석열에 대해서 트럼프 관심이 좀 있긴 합니까? 이 상황을 아주 좀 안 좋아할 거라는 안 좋아한다는 결론적으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장 지금 약점이 2021년 1월 6일 날 있었던 의사당 폭력 사태, 그 지지자에 의한 폭력 사태가 있었죠. 그거하고 이 국가 권력을 다 동원한 친위 구테타 내란하고 등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만이 아니라 임명한 모든 강요, 측근 대부분 그리고 같은 당 국의회에서조차도 아무런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차기 민주정부에서 선출되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힘 소속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받아 갔다. 그리고 가서 내가 지금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서 트럼프로부터 윤석열 탄핵 관련된 반대 지지를 받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실제와 너무나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앞에 단상 앞에 저도 좋은 앉는 자리를 초대를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혹한의 날씨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죠. 그 3일 전에 이제 취소를 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국힘당 의원들과 정광훈 목사 등 그 본인들이 초대받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실상이 나타났습니다. 뭐 홍준표 의원의 말씀은 뭐 잘 아실 거라 보고요. 본인도 호텔에서 그냥 봤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못 만나더라도 측근과 강요들 또는 일부라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보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제가 추측은 초청을 미 연방 상원의원실이나 하원의원실을 통해서 그 티켓을 받아서 참석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과의 만남들이 또 나와줘야 되잖아요, 보도가. 근데 그조차도 없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요.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제가 좀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예.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는 통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대사관 통해서 공식적으로 초청받는 통로가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을 통해서 초청받는 통로가 있는데 홍준표라든지 나경원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이분들이 얘기는 안 했지만 개별 의원들을 통해서 그 초청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만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심지어는 뭐 홍준표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호텔방에서 TV로 봤다. 나경원은 어디에서 뭐 했는지 이것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뭐냐면 적어도 예를 들면 사진, 트럼프나 주요 미국 인사들과 사진 찍는 건데 트럼프는 고사하고 주요 인사들과 사진 찍은 것도 없습니다. 정영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사람 사진이라도 찍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온갖 미사역을 쓰지만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그냥 미국 취임식에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강 의원님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저만 봐도 뭐 저희가 상원의원실, 상원의원하고 하원의원 사실 브레이 셔먼 의원께서 또 초대를 하셨어요. 어제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이 셔먼 의원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LA 산불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게 다 거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 핵심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같이 초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하고 캐런 바스 의원하고
또 셔먼의원하고 악유도 있어요. 여러 가지 피마를 연방 재난청을 없앤다 안 없앤다 이런 구체적인 것 갖고는 악유도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예, 예. 막 악유도 합니다. 셔먼의원. 예, 예. 그렇지만 또 이 조선일보에서는 그걸 갖고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랑 싸웠다 이렇게 하지만 내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하고 하면 오늘 너무 좋았어 브렛 셔먼 앞으로 계속 협력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사실은 지금 이기 때는 초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의지들이 굉장히 보이는데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의 여당 의원들이 거의 사실은 미팅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건 아까 초기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내란 쿠데타 사건하고 연관돼 있고 있는 그 정권인 인사라든가 또는 그 당에 대해서는 꺼려한다고 보는 거 정확하다고. 그렇게 이제 조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인 어떤 약점이 뭐냐면 그 1월 6일 의사당 폭력 사태거든요. 예, 예. 또 이번에 사면까지 했잖아요. 파든하고 감형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런 메시지들이 이상하게 이 윤석열 예. 쪽에서 했던 이런 쿠데타랑 엮여버리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더 거리를 두고 있다. 본인도 그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법원 폭동을 일으킨 세력들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다면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요번 어쨌든 5명이나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어쨌든 폭력을 썼던 그런 폭도들을 사면한 거에 대해서 사실 상식적으로는 다 비판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럼 트럼프의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논리는 트럼프는 이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 부분에 편드는 건 아니지만 네. 본인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서 그런 폭력 사태가 우려가 되니 주 방위군을 10,000명을 투입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당시 하원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민주당 쪽에서 거부해서 이걸 유발시켰다라는 게 트럼프의 또한 주장인 네. 겁니다. 그게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트럼프도 그 사람이 죽어가고 폭력이 발생되고 하는 사건을 옹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혀 틀린 성격에 이건 국가 권력 전체를 이용해서 특수군대를 투입해서 심지어 공항을 폭격하고 사드 기지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런 모의했던 거를 다 아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자기 본인하고 엮으려고 한다 윤석열 측에서 이 부분에서 극렬하게 싫어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는 끝났다. 네.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부와 나름대로 한미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현재의 모습을 갖고 굳이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과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나 김정은 좋아. 서로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적 사고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정부의 이런 상황은 지켜보지만 이것이 다음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세력이 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고민하지만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은 김정은과 또 새로운 정부와 다음에 되면 자 얘기 나누겠다 이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게 미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건지 네. 그야말로 막아라는 입장에서 한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알고 있을 국회의원이 전 미국 가서 이번에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또 정치인들에게 뭔가 지지를 얻어내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갔던 이제 홍준표,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아주 큰 착각인데요. 우리 차강철 대표님 계시지만 지금 말한 3명은요.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표현이 맞냐라고 할 정도로 예. 실제로 이번에 예를 들면 그 우리 그 외통위 위원 김석기, 예를 들면 뭐 홍은기, 김영배 이런 의원들이 그쪽은 아니었잖아요. 개별적이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말은 내고 갔지만 얻은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주목 대상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거 그걸 아닌가요? 그러니까 뻥카를 외치고 가냐고요. 국회의원들 그 조용히 가서 성과만 가지고 오히려 사진을 내 보인다든 이래야 되는데 가기 전부터 이미 윤석열 지금 탄핵과 관련된 게 부당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알려서 미국과 마치 협조한다 또는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던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 이런 이 게 있을 말입니다. 겁니다. 지금 소위 뭐 보수 집단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 우리도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원칙이 미국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상현 입장에서도 그렇고 홍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새로운 정부 속에서 자기네들이 역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이번에 미국에 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거기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주 극히 일부 특히 이제 VOA라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거기가 이제 사실 옛날에 국무부와 미국의 공보처를 대변하는 그런 관영 매체이기도 했는데 지금 완전히 독립기관이고요. 지금은 조금은 제가 알기는 조선일보 출신들도 꽤 갖는 예, 것 예. 같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전임 관료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에 싱크탱크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을 패널을 초대해서 약간 윤석열을 편을 드는 듯한 또는 한국의 야당이 친북 친중이라는 듯한 메시지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거기에 1월 6일 날 영킴 의원이라는 분이 더 힐에다 기고하면서 그 다음날 또 그런 방송을 내요. 사실 극히 일부인데 네. 그걸 이제 여기서 한국의 보수신문이 증폭을 하고 국힘당에서 증폭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할 수 있다. 라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한국의 야당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메시지, 정확하지 않은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요 지금 트럼프의 이 친일 쿠데타를 극도로 싫어하고 네. 그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의 때 진위 굴때다가 아니고 윤석열의 진위 굴때다. 윤석열의 진위를 극도로 싫어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복기해 보면 12월 3일 날 친일 쿠데타를 선언했을 때 즉각적으로 미국의 의회에 공화당도 포함해서 조 윌슨 의원도 포함됐고요. 또 브레이 셔먼 의원, 앤디 김 의원 10몇 명이 즉각적으로 개별 선명을 냅니다.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 행위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그러면서 한국의 국회와 국민들의 용기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용기와 싸움에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3일 후에 브래드 셔먼이 미 하원 플로어에서 본회의에서 강하게 윤석열의 쿠데타를 비판을 하고 또 국회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또 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535명의 연방 의원들이 그 누구도 이 메시지가 딱 그걸 정리해 버린 거예요. 예. 한국의 쿠데타는 이거는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의 표상으로는 미국의 가치를 흔드는 거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정권과의 동맹이 아니다.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가치 동맹이라는 말을 윤석열이 해왔던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 정권 동맹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이제 직접 미 의회의 목소리들을 직접 전했잖아요. 우리 셔먼 의원이 여기서 M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더 많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당신들의 그 잘못된 행위들, 심지어 동맹의 군대까지 또 동맹의 허탈하는 걸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쿠데타에 대해서 강한 사실 경고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 말씀에서 그러면 영킴 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535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상원이 100명이고요. 예. 하원이 435명인데 예. 영킴 의원은 435명의 하원 의원 중 한 분이고요. 예. 2023년에 사실은 그 정광훈 씨가 예.
그 한국의 극우 세력들 89명과 함께 미국 순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태극기 미국 집회 이렇게 해서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대표들을 세우는 이런 그 일들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그 워싱턴에 와서 아주 잘못된 발언들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밝힐게요. 정광훈 씨가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국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진 않았지만 그때 크게 잘못된 발언을 우리 정광훈 씨 당신이 하는데 한반도 평화 법안 미 의회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해서 그러니까 저번 회기니까 117기 회기 때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에 문재인 모모모가 미 연방의원들을 그 지지 서명한 46명의 연방의원들한테 300만 불에서 500만 불까지 줬다는 이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본인이 영킴 의원을 만났는데 이 종전선언을 막아야 한다. 이 법안을 막아야 된다 하니까 그를 알았다고 하면서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이 영킴 의원을 후원해야 된다. 이 해외에서 후원하면 완전히 불법입니다. 네. 크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쏟아내요. 그때 이제 워싱턴에 있던 그 특파원이 바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시도를. 그 영김 의원한테 정광훈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정원 목사가 후원을 하고 있느냐? 근데 완전히 그때 아니다 하면서 바로 미 연방의원이 바로 이 기자들 바로 회신 안 하는데 바로 연락이 왔대요. 그 기사들이 있습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하는 말이 한국의 목사라는 분이 면담을 요청해서 보좌관이 시간이 남아서 슬롯이 남아서 그냥 면담을 한 거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사를 냈어요. 근데 요번에 영킴 의원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한국의 극우 극렬 세력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더힐에 기고한 글하고 다음에 조선일보하고 또 인터뷰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을 하잖아요. 한국의 이 윤석열 이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이 예를 들면 한국 국회 야당과 국민들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세력이다라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저희 미주민주참을 포함해서 수많은 미주 동포들이 4천몇 명이 사인해서 이 항의하는 네. 그런 일까지 발생했고 며칠 전에는 거기에 어떤 또 진보 단체에서 거기 사무실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한국 국민들 국회를 한미동맹을 훼손한다. 이거는 셔먼 의원과 앤디 김과 수많은 연방의원들의 입장도 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영김 의원께서 이렇게 되면은 많은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영김 의원을 재선하는 데 돕겠습니까? 이거는 큰 실수가 됐고, 근데 제가 한국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535명 중에서 영김 의원 같이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를 한 말씀드립니다. 명밖에 없다. 단 한 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우리 최강철 대표께서 소위 종전선언 이끌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 평화 법안 이 부분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요런 큰 틀에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입장들을 모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영킴 의원은 사실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영킴이란 존재가 미국 그 하원 의원이잖아요. 네. 그 하원 의원 요 그룹에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게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의 가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그 주도하는 분들은 우리 그 종전선언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법안 여기에 찬성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분명히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영김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445명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 지금 하원이든 상원이든 전혀 흐름과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할 수 있고요. 지금 한반도 평화법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전에 이제 질문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부정선거론을 트럼프가 계속 제기를 했고 또 의사당 그 폭동도 트럼프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또 그 사람들 사면을 해버렸다는 건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런 논쟁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과 의사당 좀 폭력 행위에 대한 것들이 미국에서는 논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 대표님 아주 잘 보셨고요. 지금 한국에서 부정선거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민경욱 씨인가요? 민경욱 예, 예. 씨랑 전 나왔을 때 뭐 의원이죠. 예. 0점 몇 프로도 믿질 않았다고 예, 예.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황교안 씨가 막 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이 총리까지 하고 했던 분이 막 계속 하니까 이게 20%로 올라가고 지금은 뭐 거의 40%가 이걸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2020년에 대선에 나올 때 그때 그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말을 해서 그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됐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퓰러 보트랑 그 선거인단 투표 거기서 대승을 하면서 부정선거 이슈는 싹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2020년, 2022년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같이 얘기했던 또 각 주의 상원이라든가 하원 의원 후보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한 분들도 부정선거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 제도를 바꿔서 그런 부정선거론이 똑같은 없어져. 부정선거, 아니, 똑같은 선거 제도를 예. 가지고 이번에도 대선을 치렀는데 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어졌다. 제도가 없고요.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런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는 미국에서 부정선거론이 가능한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은요, 한국처럼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겨서 그거를 특별 헌법기관으로 만들고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통제되면서 모든 걸 잘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미국은 50개 주마다 선거제도가 틀리고 또 우편투표, 사전투표 모든 제도가 날짜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여기에서 일정 부분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먹혀 들어갈 수 있던 분위기였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처럼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가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투표권이 있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 또 자격이 생겨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3억 3천 인구 중에서 자격이 있는 19세 이상 투표권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한 2억 4천. 거기에서 실제 등록한 사람들은 또 떨어지고 1억 6천만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실제 투표한 예. 분들이 이제 이번에 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한 8천만 표 정도 얻었잖아요. 그리고 해리스가 이제 7,600만 표. 그러니까 한 1억 6천만 정도가 투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유권자 등록 주마다 틀리고 사전 투표 같으면 모든 게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부정선거 음모론이 내기할 수 있는 토양은 됐지만 그조차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을 하면서 싹 없어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은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민주주의는 그러잖아요. 어차피 투표로 의견이 다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수결 투표로 유지가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 선거를 부정하는 거, 선거 제재를 부정하는 거는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추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특히 공당의 일원들, 국힘당이나 이런 분들이 한다는 거는 그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분들은 국회의원에서는 안 돼요. 그냥 그런 다른 직업을 갖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부정선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분하고 그 관련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를. 네.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본인이 당선됐고 또 본인이 모든 수사건이 있었고 선거 관련해 수많은 압수수색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검찰 다 동원해서 수사해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 드는 게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를 믿는 일부 광신도들을 이용해서 저거를 명분으로 삼고 결과적으로는 본인과 본인 가족, 김건희와 가족들의 부정과 부패와 가진 그거를 가리려고 이걸 끌어들여서 이 국민들까지 이렇게
완전 분열시키는 진짜 내란을 유도하는 이런 짓까지 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선거론이 이제 없어졌다. 뭐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 취약하다. 뭐 이제 이런 것인데 우리는 완벽한 선거 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부정선거 있을 수 없는데 왜 이 논란은 숙지지 않습니까? 저는 구구 유튜버에 넘어간 거죠. 넘어가 버렸다. 그럼요. 저희 우리 최강철 대표께서 지금 미국의 선거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시스템은요 한날 한시에 다 시작해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안양 만안 지역이다 그러면 그 우리 선거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경찰들이 지금 개표 장소까지 다 가져옵니다. 투표함들을. 네. 그것도 수개표지요. 그럼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당이 후보를 냈어. 네. 그러면 후보를 낸 당 참가인들이 다 와요. 네. 그래갖고 수기를 다 까요. 예를 들면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원들이 다시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네. 약간의 문제라도 있으면 하나하나 다 합의를 해요. 그래갖고 합의가 안 되면 다시 또 합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게 전 선관위로 각 우리 투표 우리 개표하는 장소마다 해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서버 갖고 장난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 불가능한 네. 절대 불가한 거를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걸 이어가니까 선관위도 확인시켜 줄 길이 없다. 네. 그래서 확인시키려니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서버를 공개하는 순간 모든 서버의 관리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아예 없어져 버렸다. 이번 대선 이후에 미국 부정선거 얘기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그럼 민주당 예. 같은데 시비 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은 미민주당 이미 부정선거 없는 걸 알았고 예. 미 공화당에서 일부가 그런 거를 주장을 했지만 또 완전히 끊겼죠. 끊겼다는 거 완전히 이번에 떨어져 없죠. 버렸다. 예. 아니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그게 주장 아예 2020년, 22년에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예 뭐 이번에 다 이제 거의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예, 상원 예. 하원 선거에서 다 떨어졌다. 네, 정리가 된 거죠. 사실 윤석열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제1당이 됐다. 예. 이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법안 이런 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계속 행사하고 마지막에는 예를 들면 예산 갖고 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선 결과를 구구 유튜버들이 이건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보면서 아 이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환상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최강철 이제 회장 민주참여포럼 대표를 모시고 가장 중요하게 오늘 얘기할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을 이제 추진했고 그 평화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기초로 해서 이제 북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예. 자, 여기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 논의를 좀 해야 하는데 네.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해서 일단 내용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한반도 평화 법안은 미 의회 역사상 최초로 4년 전에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을 통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 현재 정전선언으로 돼 있는 거를 종전선언으로 바꾸고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 간 나아가서 남북미 간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북미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상시소통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 또 상호 교류협력의 문제 이산가족의 문제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 논의하자는 거예요. 네. 그거를 미 국무부가 180일 안에 이걸 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네. 또 굉장히 사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다룬 그런 법안으로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자, 이게 그러면 공화당이 주도했습니까? 민주당이 주도를 했습니까? 브레 셔먼 의원은 미 민주당 의원이고요. 브레 셔먼 의원은 민주당의 저희 케이펙과 일하기 전에
미 민주당의 대표적인 네오콘적인 인사였습니다. 예, 예. 굉장히 대북 강경하고 대북 제재에 많이 동참을 했고요. 또 일본과도 가까웠지만 본인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지금 28년 차가 됐는데 28년 동안 북한을 제재만 했지만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저지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CVID가 아니라 ICVID예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 북한이 그렇게 하겠냐. 그 체제에 목숨이 달린 거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incomplete이라도 I가 붙어요. incomplete이라 하더라도 현재 것을 그대로 놓고 동결하고 프리즈하고 그리고 신고하고 검증하고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일기 때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트럼프 대통령 때는 트럼프 당이 아니었어요. 모든 강요들, 당도 그렇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걸 뼈저리게 트럼프는 지금 느껴서 2기 강요들을 다 자기의 일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채웠고, 공화당도 대부분을 트럼프 당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강요들도 뭐 마크 루비오라든가 뭐 마이크 월츠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또 뭐 국가안보보 장관 같은 분들이 전에는 대북 강경, 한반도 강경 입장이었지만 지금 입장들을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백업할 거다, 의회에서. 그럼 민주당에서 만든 추도한 추진한 법안이지만 법안인데 공화당은 소수가 있지만 민주당이 대규모로 이걸 백업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그 당시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Fire and Fury, 뭐 락앤맨 하면서 막 싸울 때, 네. 핵전쟁이 일어날 듯이 막 싸울 때 그 미 민주당은 그때 입장이 어떻냐면 싸우지 말아라, 외교적으로 해결해라, 대화해라 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브리지 역할로 이걸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이 갑자기 네오콘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런 법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이 법안이 나오면서 지금은 46명, 이번에는 53명이 사인했어요. 그 민주당이 한 번 사인한 거를 자기가 말을 거두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이 미국은 대통령이 혼자 일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의회와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미국은 의회가 그 예산안까지 다 막아버려, 돈을 안 줘. 합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처럼 했으면 미 대통령은 매일 계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판 햇볕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이분들 얘기하는 거는 혐오위원도 북한은 불량국가 맞다. 그렇지만 불량국가라고 계속 얘 나쁜 놈이야, 왕따 시키고 책상이나 두들고 있는 가장 쉬운 외교다. 이 사람이 더 나빠지지 않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 특히 미중 패권 시대에 북한을 자꾸 때려서 절로 보내는 게 슬기로운 외교냐? 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 미국 쪽으로 데려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한국에도 이익이 되지만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명확한 논리예요. 자, 그러면 한반도 평화법안이 민주당 예. 주도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이미 평화법안이 이제 마련됐는데 예. 트럼프는 이걸 통해서 북한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딜을 할 것이냐라고 전망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취임한 이후에 벌써 두 번째로 취임하고 그 전에도 그렇지만 또 팍스 뉴스의 션 해너티랑 예. 또 대담을 하면서 바로 북한의 김정은하고 할 거냐? 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얘기했는데 밑에 벌써 다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시를 벌써 네. 며칠 만에 두 번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일 거고, 그저께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그 셔머니언 지금 산불난 데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LA, 셔머니언 지역구가 많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서 셔머니언하고 뭐 악유도 하지만 논쟁도 했지만 네. 계속 몇 번을 트럼프 대통령이 셔머니언한테 그래. 고마워. 우리 가까이 일하자. 그 법안을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 예. 공화당에 4분이 사인을 했는데 그중에 3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에요.
앤디 빅스 프리덤 코커스 전 의장 앤디 빅스 의원, 그 아나 루나라고 그 플로리다의 그 히스패닉계 여성 의원인데 아주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리고 뉴욕의 니콜 밀리타키우스라는 또 전도 유명한 트럼프가 계속 이 칭찬하는 이 의원들이 왜 여기에 들어왔겠어요? 사인하러. 네. 그래서 공화당의 의원들의 이번 회기 때의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는 훨씬 늘어나갈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커미트를 했기 때문에 셔먼 의원이 아마 주도권을 잡고 돕고 공화당이 합류하면서 큰 백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보수 진보 정권 다 통틀어서 일관된 견해인데, 자, 이 부분 당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제 이 질문은 제가 강 의원께 드리는 것은, 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차기 정권의 이제 그 공식적인 이제 견해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율돼야 하느냐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뭐 중요한 문제죠.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5개 나라인가요? 네. 예. 근데 거기에 포함시키는 건 아닐 거고요. 핵 무기 보유국은 5개고요. 그렇죠. 네, 핵 무기. 그러니까 핵 보유국 인정된 세 나라가 더 있습니다. 예, 핵 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 보유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거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이든 정부 들어있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 이거가 우리가 중요한 남북 관계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남북 관계, 어떻게 북미 관계, 어떻게 북미 한미 북 한북미 이 관계들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큰 틀의 한반도 평화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나름대로 외교적 전략 그리고 저희 남한과 북한 또 한반도 평화 그리고 또 북미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제는 비핵화 원칙은 저는 한반도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이제 좀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비핵화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은 이미 핵 보유는 맞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까지 뉴클리어 파워 네이션이라고 한 거예요. 뉴클리어 그렇죠. 파워, 예. 뉴클리어 웨폰을 뭐 허용한다는 예, 뜻은 예. 아니지만, 예,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는 걸 없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거고, 그렇지만 북한하고의 외교적인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 그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국 국회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발을 맞춰줘야 돼요. 미 의회가 지금 법안까지 내고 이제 또 2월 26일에 또 발의가 됩니다. 재발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시 가서 네. 많은 또 공동 발의한 의원들하고 함께 아주 대대적으로 발의할 건데 한국 국회에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한미 동맹 더 굳건히 할 거다. 한미일 협력도 할 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레토릭도 또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한국 국회에서도 미 의회의 이런 법안들을 환영하거나 또는 결을 같이 하는 결의안이나 법안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거, 그러니까 국힘당이 뭐 함께 할 거냐.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92명이나 되는 야당 의원들이 이거를 사인해서 함께 한다는 거는 미 의회에도 힘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엄청나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는 발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이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패싱하고 북미 회담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거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윤석열이라는 분이 정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패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주체가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건 이미 국회인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뭔가를 장치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말로 우리 당신 걸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 함께한다라는 것 좋은데
더 나아가서 우리 국회에서 당신의 이런 그 북미 회담의 가능성들 그런 의지를 지지한다는 그런 액션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결의안이든 법안이든. 그걸 저는 강 의원님 오신 김에 좀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 평화법안이 이번에도 이제 다시 제출되면 네. 의결까지 갈 가능성은 아직은 좀 약합니까? 아닙니다. 그 셔먼 의원이 말씀하신 게 네. 셔먼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얼마나 이게 사람이 대포가 있고 톤이 예. 크냐면 저한테도 저번 그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의원으로 중진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국내 정책들 여러 정책들을 동의할 수는 없다. 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펼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케이펙과 저도 트럼프 캠페인을 만나라. 네. 이렇게 돼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올 거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겼잖아요. 당선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셔먼 의원 말, 그 법안을 발의한 분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상임위 그러니까 하원 외교위원회를 넘어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기간은 대충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그거는 예상할 수 이제 있나요? 사실 이런 거예요. 하원을 일단 하원에 올라갔으니까 435명 중에서 몇 명이 지지를 해야지 이걸 통과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사실 법안에 따라서 한 명씩 해도 통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10명씩 해도. 근데 우리가 지금 53명이나 저번에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예. 이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을 엄청나게 백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지 서명을 받는 거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빨리 지낼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이걸 할 거냐.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펼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많은 예상이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이제 중동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때문에 이거는 후순위로 빠질 거야. 이러다가 한반도 문제 아무것도 해결 안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비관적인 그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아주 빨리빨리 모든 걸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 선거라면 2년 안에 이제 2년 안에 할 예. 수밖에 없다.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어쨌거나 지금 흐름으로 보면 5월 달이나 6월 달에 대한민국의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다. 예. 치러져야 된다. 치러진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네. 그러면 미국의 교포들 투표권 갖고 있는 분들의 흐름 이것도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의 우리 그 교포사회 이번 탄핵 정부 그리고 다음 대선이란 부분 속에서 입장들 흐름들이 어떤지 예, 예. 이런 걸 한번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예. 일단은 대체적인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계엄, 그 친위 쿠데타에 대한 행동은 사실은 잘못된 행위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네.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한국과 또 비슷하게 이게 이제 차기 대선 이거는 심판을 받지만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이제 보수와 진보의 이러한 결집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보지 못한 윤석열 지지 집회도 열렸어요. 반대 집회들도 LA든 뉴욕이든 워싱턴이든 그 이 탄핵 촉구 집회도 열리지만 또 탄핵 반대라는 저도 생전 처음 봤는데 그런 거는 야 이래서 이런 행위들이 이 한국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도 이걸 분열시키고 있는 잘못된 계엄이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마 그래도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잘 정리가 되고 네. 법의 심판장에서 잘 정리가 된다면 이런 것도 해결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원님 참고적으로 이제 미국에 250만 명, 260만 명 가까이 동포가 있는데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130, 40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해서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한 60%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국에서 보수 진보를 넘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인들이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정말 많이 선거에 참여하고 연방의원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연방의원들 미팅에 참여하고 또 후원도 하고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름대로 점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거꾸로 또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말고 거꾸로 많은 분들이 한국 선거에 참여를 합니다.
거의 뭐 그 사실 당사자가 100 몇십만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 또 등록하고 하는 사람들 한 20만 명뿐이 안 된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 60대 40으로 민주평화 진영이 더 많은 표를 얻어요. 그래서 대선 때 나오는 표를 보면은 그 전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저번에 후보였을 때 더 많이 나온 게 현실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한반도 평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이제 법안으로 제출되고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2년 내에 충분히 무르익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매우 관심 있게 봐야 하고, 또 미국 교민사회에 대한 강덕구 의원의 질문에 한 6대4 정도의 이제 비율로는 좀 민주 진보 쪽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더 많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 통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네. 남북 문제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면 대한민국에도 큰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지만 예. 미국이 미국이 볼 때도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 정말 일제 식민지제 시대를 30년 동안 그 수탈을 당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고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이런 산업화, 더군다나 60항쟁, 광주항쟁, 60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어디 전세에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번에 윤석열의 이 아주 잘못된 친위 쿠데타로 저기 정말 차베스 같은 나라, 저기 뭐 남미의 어떤 그런 나라들, 쿠데타 맨날 일어나는 나라들의 하나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번에 이 탄핵 절차를 거치고 법의 심판을 세우는 이런 이 회복성을 보이는 과정에서 지금 무너졌어요. 국격과 위상이.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미국의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앤디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한미동맹 하면 외교 안보동맹만 얘기하잖아요. 안보 군사동맹. 근데 이 한미동맹에 외연의 폭을 굉장히 확대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앤디 김이 뭐라 그랬냐면 상원에 가면 한반도 관련된 포괄적인 법안을 내겠다. 그래서 저하고도 상의를 좀 하자. 거기에는 이제 사실 이 국방과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교육, 복지, 또 사실 경제적인 뭐 반도체 협력, 숱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스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면 광범위하게 그런 협력 속에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의 이 회복을 할 거다. 경제적인 부분, 또 한미동맹의 가치적인 부분이 회복이 될 건데요. 지금 참고로 대표님 보시고 계시죠? 매일. 저 매일 보는 게 환율 보거든요. 네. 저도 이게 K팩은 봉사고요. 봉사하는 단체고 저도 제 회사가 있고 무역도 하고 또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을 보는데 지금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절차가 잘 이루어지니까 많이 이렇게 안정되고 환율이 지금 1,48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1,427원으로 안정화되고 네. 있어요. 크게 다행이에요. 크게 다행. 이거를 보는 게 뭐냐면 시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중요한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한국은 정말 어려웠을 수 있었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최강철 민주참여포럼 대표가 본인이 시간, 돈, 사실 미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법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국 하원 의원인 브래드 셔먼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설득시키는 수년간 10년 가까이 설득을 하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우리 미국 동포들이 나서서 물질적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민주당이 남북 문제 또는 지금 한미 관계 모두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지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최강철 대표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시사점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남북 관계는 단순하게 남북 관계가 아니고요.
한반도가 미국, 중국, 뭐 일본, 러시아, 특히 미국과 중국 관계가 제일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 속에서 미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 미국 집행부의 입장,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의 입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 한반도 평화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는 아주 의미가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한 20년 이상 미국에서 우리 최강철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는 과정에서 좀 미국의 교포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지원 또 민주당에서 되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미국 교포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닥친 현안들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한미 관계, 어떻게 남북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그 당과 그리고 또 후보 진영과 잘 좀 그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길게 보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그리고 또 우리 남북미 관계가 잘 좀 풀려서 그야말로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와 공존, 상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역할을 여태까지 잘해 주셨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특별 인터뷰 형식입니다만 모든 문제 저희들이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 놓치지 않고 오늘 최강철 대표 강덕구 의원과 함께 나누었듯이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남북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한미 관계 어떻게 또 개선해 나가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별 인터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스피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126만 명의 구독 2년 반 만에 이루어냈는데요. 저희들의 노력보다는 여러분들의 정말로 격한 응원과 그리고 지원 덕분이라는 말씀 항상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께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